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본격적인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고요. 제가 올려놓은 외주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변경을 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랑 기업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어졌고요. 이제 드디어 상세 페이지를 완료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외주 활동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계약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서의 법률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곳에 제 계약서를 올려서 최종 수정해서 완료를 해볼 예정입니다. Let's go! 제가 지난 주말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조금 영업 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도 프리랜서세요. 그래서 아빠한테 여쭤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아빠가 꿀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소득이 0원이더라도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연차가 갈수록 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소득이 0원이더라도 업력은 3년이 되는 거죠.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돈을 엄청 기업 수준으로 많이 버는 게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세금 신고 같은 거 할 것도 없고. 지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디자인 업종은 간이 과세자 신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청한 코드가 간이 과세자 신고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취소하고 다른 업종으로 다시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과세자 신고를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다시 신청할게요 하고 취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디자이너는 슬프게도 간이 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이라고 합니다. 게임 광고 외주의 특성상 이제 기업이랑 저랑 일을 하게 되잖아요. 기업은 세금 발행을 해주는 디자이너를 선호할 거란 말이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텐데,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부가세율이 10%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크몽에서도 떼가고 세금도 떼가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걸까? 아, 진짜 프리랜서 하니까 이렇게 막 세금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진짜 쉽지 않네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일이 안 들어오는 것보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됩니다. 이거 봐봐요. 이 세무사는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낫대요. 면세 인적 용역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감면의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권장을 한대요. 근데 이 바로 밑에 이 문용현님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원래 하지 않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글에만 이렇게 위아래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거든요. 크몽에서 만약에 200만 원을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크몽 서비스 이용료가 23만 7천 원이래요. 그리고 결제 수수료 및 결제망 이용료 6만 6,300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배트 해서 3만 300원을 빼면은 200만 원을 벌어도 크몽이 다 가져가서 166만 6,700원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부가세 10%를 내야 되니까 플러스 2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200만 원을 벌었을 때 53만 3,300원을 세금과 수수료로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버는 돈은 146만 6,700원이네요. 2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팔아도 146만 원 버는 겁니다. 그래도 긍정회로를 돌려봤을 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몇백만 원밖에 못 버는 것보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산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게 아예 간이 과세자 등록이 안 되는 업종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다 계산을 해? 이게 예시 이제 상세 페이지를 거의 다 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같은 걸 하기에 앞서서 계약서가 필요해서 그 비디오 클래스 영상 제작하는 유튜버 분이 제작해주신 영상 제작 계약서가 있어요. 이게 법률사무소와 같이 제작한 계약서 양식인데 이거를 지금 남편과 함께 보고 제가 제 식으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샘플을 받았는데 이게 2018년에 제작한 계약서 양식이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 서비스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법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남편은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지식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런 계약서 관련해서도 쓰는 법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종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원인과 실제 납품 예정일을 통보하고 갑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부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뭐 갑의 입장에서는 납품 예정일을 미리나.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하루 이내에 그 마감일 3일 전에는 통보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겠지. 하지만 의리,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막 이런. 외주하려면은 계약 법률까지 알아야 되냐? 어떤 리스크를 내가 신경 쓰면 좋을까? 뭘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 나의 외주 사이트 페이지야. 범위와 비용, 수정 범위, 환불 기준, 2026년 나의 맞춤형을 만들어줘. 좋아 민진아, 이건 진짜 잘하는 선택이야. 이제 그거 안 한다 그랬는데, 아첨 안 한다 그랬는데. 민진 전용 게임 영상 외주 기준으로 재정리해서 만들어줄 거야.